한국의 비공개 기밀 자료 등을 입수한 외신의 보도에 각국은 적지 않게 놀랄 만한 소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로이터는 한국 당국의 설명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이 상황을 기적과 같이 만든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의 비공개 자료를 입수했더니 이런 상황이 납득이 된다며 한국의 가상 시나리오가 적중했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 당국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12월 중순쯤 중국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공교롭게도 이 시뮬레이션이 적중하여 그 알고리즘대로 개발하고 훈련한 결과가 현재 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한국 내에 변수가 있었지만 엄청난 테스트와 동선 추적은 그러한 시뮬레이션의 찬란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최근 한국 특파원인 영국의 BBC 로라 비커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다며 한국에서 카페와 식당에 갈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봉쇄는 없다는 것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평범한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한국 당국의 성견지명에 있었다는 것을 외신에서 재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진 일은 깜짝 놀랄 정도로 반대의 상황이 생겨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논란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뮬레이션하며 준비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초반에는 일본은 한국을 문제라고 했으며 입국을 금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그럴 의사가 없었지만 일본은 정치적 결정을 내린 데다가 일본 국내에서는 각종 수치를 은폐했습니다. 테스팅 수치가 너무 낮다며 일본 전문가와 CNN 등의 외신이 나중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자 뉴스에서 정확하게 일본과 한국의 대조적인 문제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일부 약국들은 자신들은 마스크 재고가 많다며 이젠 물량을 받고 있지 않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의 풍기 현상에 숨통이 트이면서 일부 약국은 재고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은 전 국민에게 마스크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정당 2개씩 공급하기로 했으며, 그것도 N95와 같은 마스크가 아닌 천재질로 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당국은 당장 급한 불을 끄게 되었다면서 자화자찬의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만, 국민들은 트위터 등에서 전 세계의 망신이라는 글을 공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천으로 된 마스크를 공급하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등 논란이 지속됩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과 일본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서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초반에는 어려운 듯이 보였으나 한두 달 뒤에는 이제 마스크가 남아도는 상황이 오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제서야 마스크 공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우왕좌왕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고전합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전 세계의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조차 의료진의 장비는커녕 마스크조차 구할 수 없다며 아시아의 공급 체인을 모두 옮겨버린 것은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련 제조시설을 모두 아시아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에 전반적인 미국의 공급 체인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 당국이 한 노력은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관련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뼈아픈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 모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지난 2월 유럽연합의 회의에서는 아시아 상황을 보면서 유럽은 아시아와 같지 않고 대비가 강력하다고 표현하며 더 이상 마스크나 관련 장비 비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한국의 진단 장비 수입을 거절한 것도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아픔을 반면 교사 삼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온 한국 당국의 대처가 한국을 가장 안전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꾸준하게 대비해온 한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주요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 부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습니다. 최근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 8개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지장을 준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이들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이 서한은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해 26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1년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3월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며 11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이런 북한에 대한 미국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관여와 유엔 내 지도력, 독자적 제재 부과가 줄었다면서 국무부와 재무부는 시급한 우선순위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최근 재무부의 제재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사이버 제재 회피 규모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제재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녹기를 제대로 압박하려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며 꾸준히 제기해온 제3자 제재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Clearly, China has lessened their sanctions, has, I think, loosened up trade with North Korea. Russia has done the same thing. So I continue to believe we should pass the LEAD Act and do more to sanction those actors in China and Russia who are responsible for trade or violation of sanctions.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책임을 묻지 않아 오히려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탄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추가 억제 조치가 없다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도 허용하면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전달됐는데 의원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모니터링, 즉 감시를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각국은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 상황을 평가하며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 실패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 사태를 그나마 이 정도로 막아내고 있는 것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구로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분류된 환자가 응급차에 실려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이 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 윤진구 교수는 일반 환자들과 엄격하게 분리된 특별 진료 구역에서 환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실이고요. 그래서 안쪽이 이제 진료 구역이고 이제 안에 환자분이 계시고요. 예, 이 안에는 저희 담당 의료진 외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음압병실에 9일째 입원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현재 폐렴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항상 초긴장 상태입니다. 저희 의료진도 이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환자들이 생기지 않게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이제 의심되는 환자들을 진료를 하고 그런 점들이 지금은 제일 힘들고요. 한국 내 의료진 감염자 수도 늘기 시작하면서 외래 환자를 보던 의사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위중 상태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몇 날 며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병원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플루랑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확산이 될 때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다 같이 보면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코로나 컨트롤하는 데 이제 인도를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일종의 사명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제 이겨 나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초기 정부의 판단과 방역 실패로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었고 이후 검사와 방역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 자제 등으로 확산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세계가 평가하는 한국의 상황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 동참으로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진 분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코로나19를 상대하는 분들인데 의심이 되는 분에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방호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갖추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한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이제 1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도 170명을 넘기는 상황에서 해외발 입국자들과 소집단의 감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달간 한국에서 40만 건에 달하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북한 내 발병 가능성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일 BOA와 CNN 두 언론사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다는 북한 측의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이라면서 관련 정보와 분석 방법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북한군이 봉쇄 상태였다는 점 등 북한의 지난 30일간 행동들을 통해 관련 내용들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이동 제한과 접경 지역 통제 등의 매우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문제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자신의 종교를 평화적으로 지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종교적 양심수와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권위주의 정부 아래 수감돼 탄압받는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건강과 안전에 더욱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많은 종교적 양심수를 수감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인도네시아 등의 수감자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9일 만에 풀려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가 북한 당국이 자신을 신문하며 총살 위협을 가하고 매일 자백서를 쓰라고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일성 대학 석사과정에 있었던 시글리 씨는 1일 영국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자신이 북한에 억류됐던 상황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을 신문한 북한 당국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냐고 다그치며 총살 위협까지 가했다면서 북한 측은 세계 평화 위협과 북한의 주권 침해 등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자백하는 사과문을 작성해 카메라 앞에서 읽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